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는요, 경기도 펜션 괴담,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거든? 뭐 다들 대학생이고 용돈 타서 쓰니까 성수기 펜션 값도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로 잡으면 너무 비싸니까 진짜 온 웹을 뒤지면서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정식 홈페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민박집들 이름 목록 쫙 있고 가격만 딱 써 있는 그런 곳에서 찾은 건데 전화해보니까 예약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후회되는 선택이었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 그런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 시골의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다들 신나 있었어.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더라고. 그리고 주인 아줌마랑 아저씨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사셨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별채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좀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거든. 어른들이 없으니까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그 민박집은 좀 낡고 더럽긴 했는데 가격이 싸기도 했고 별채 펜션이라고 봤어도 될 정도라 아무튼 우리들은 진짜 신나 있었어. 그렇게 짐을 놓고 둘러보니까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었고 뒤에는 다 숲이더라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는데 그 기역자에서 비어있는 왼쪽 아랫부분에 지하 창고 비슷한 게 있었거든? 거기 보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학교 체육 창고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 성인 여자 팔을 쫙 벌릴 정도의 폭이라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비료나 잡동사니들을 넣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좀 뜯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근데 낮에 계곡에서 열심히 놀았는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완전 시끄럽게 울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야옹 야옹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그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있지, 막 키야옹 하는 그런 소프라노 톤으로 완전 발악하는 소리. 그때가 새벽 1시 정도여서 엄청 조용하고 벌레 소리 정도만 들려서 그런지 고양이 소리가 진짜 완전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서 강아지랑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들 엄청 웃었지. 그래서 나 포함 3명에서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열고 나왔거든. 근데 고기 구워 먹던 마루쯤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우리 보고 놀랬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길래 너무 어두워서 그냥 다시 들어왔지. 근데 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가 또 야옹 야옹 막 이러고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들었거든.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을 열고 야 시끄러워 막 이랬는데 그걸 들었는지 딱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한두 명씩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더라고. 그렇게 막 잠들려고 선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욕하고 싶은데 참고 억지로 잤거든? 근데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까 아침에 너무 피곤하더라고. 아침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막 짜증났다고 그러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으로 먹고 주인 아줌마가 별채에 와 있길래 아줌마한테 말을 해봤지. 아, 고양이가 너무 운다고 여기서 기르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고양이? 아,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다. 이러길래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하고 아, 밤에 벌레 안 물렸어? 아, 풀벌레가 독해. 아, 뭐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하길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지. 그리고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또 고양이가 막 웃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려고 보니까 아직 10시 좀 넘었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으려고 후레쉬 막 비추면서 친구 2명하고 집 기역자 2변을 돌아봤지. 근데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에서 얼마나 울어대면 소리가 철문 사이로 그렇게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까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 앞에 친구 1명을 세우고 뒤에 1명 세우고 그리고 나는 가운데 껴서 그렇게 계단을 내려갔거든?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를 두고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야.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문을 두들겼더니 갑자기 소리가 멈췄고 우리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을 주려고 봉지를 흔들고 있었고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야. 열렸다기보다 틈이 벌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 열리면서 도어 체인 있지.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익 열리면서 철커덕 하고 체인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문이 손 넓이 정도로 열렸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완전 얼어서 멈추고 말았어. 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거리길래 그제서야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고.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심장이 멎는 기분이라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적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는 다시 올라갈 생각은커녕 셋 다 딱 얼어붙어서 거기 서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너무 무서워서 이빨이 한겨울처럼 자동으로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가위 눌린 거 깨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막 다해서 그 고양이 고양이가 울어서 과자를 막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말을 했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뒤에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었고 나도 내 앞에 친구 어깨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잡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나는 뭘 말하는 줄 알고 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입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이면서 입을 웃는 것처럼 쫙 찢더라고.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 야옹, 야옹.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여자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고양이 귀신 들린 얘기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 떠오르면서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엄청 돋는 거야.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냄과 동시에 우리 셋은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초광속으로 방까지 뛰어 들어갔고, 뛰어 들어오는 중에 막 계단을 오르다 자빠지고 발목을 접지르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멍투성이더라고. 뭐 아무튼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궜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다른 2명을 껴안고 진짜 계속 소리를 질렀어. 다른 친구 1명은 창문을 다 잠그고 커튼을 풀어서 친 다음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애들은 놀라서 야 무슨 일인데, 야 왜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1명이 흐느끼면서 말을 했어. 고양이 소리를 어떤 미친 사람이 입으로 낸다. 저거 고양이가 우는 거 아니고 미친 사람이 지 입으로 내는 소리다. 그 여자 지금 밖에 지하실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나는 계속 막 어떡해 어떡해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고양이 소리가 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고를 하진 않았어. 경찰 부르는 게 무섭기도 하고 지하실에서 고양이 소리를 내는 여자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좀 그랬거든. 일단 밖에서 문이 잠긴 거면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데 안에서 잠겨 있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자니 오히려 걱정만 시킬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까지는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 미친 여자가 문 열고 밖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소름이 돋고 계속 그 여자 번뜩이는 눈만 생각나고 한 30분 동안 정신 놓고 떨고 있으니까 점점 그나마 진정이 되면서 방에 있던 애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지. 애들이 완전 막 헐 하는 표정으로 듣더니 다들 이불로 들어갔어. 생각해보니까 민박집 아줌마도 이상한 거야. 무슨 주기적으로 오는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그 고양이? 막 이렇게 아침에 말했던 것도 이상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른 말 한 것도 그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 우리가 오후 1시에 퇴실이었는데 다들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아침 8시쯤에 콜택시를 불러서 땡땡 민박이라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내비에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또 식겁을 했지. 그래서 땡땡 계곡 쪽으로 오다가 어디서 꺾으면 집 하나 있다고 막 설명을 하니까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콜택시 아저씨가 도착했어. 키를 식탁 위에 놓고 짐을 싸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뛰쳐나올까봐 집 안에서 택시 온 거 확인을 하고 뛰쳐나갔지. 차마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을 다시 확인할 용기가 없더라고. 거기서 1분 1초 있는 게 더 무서웠거든. 근데 짐을 다 올리고 택시를 타는데 성인은 최대 3명이라고 5명은 인원 초과라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2명이 남아서 다른 콜택시를 기다릴 수 없잖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저씨한테 너무 급한 일이라고 나머지 2명은 1명당 10,000원씩 더해서 20,000원 추가로 내겠다고 막 부득부득 우겨서 완전 낑겨서 겨우 탔지. 그렇게 겨우 출발해서 그 집을 뒤로 하고 떠나는데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껍질이 있는 거야. 그 밤에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온 후에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달릴 때부터 택시에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도 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거잖아. 그럼 밤새 누가 그 새우깡을 먹고 껍질을 거기 버렸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더라. 이 과자 껍질 얘기는 그때 갔던 애들한테 아직도 말하지 않았어. 뭐 다들 눈치채고 있진 않았을까 뭐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대체 민박집 주인은 또 뭐고, 우리가 나올 때 창고 문이 열려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은데 뭐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분명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야. 지금 4년쯤 됐는데도 그 얘기는 거의 금기라고 할까? 그 뒤로 당시 멤버들끼리 만나면 무슨 살인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웃긴 분위기가 됐고,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더라. 그때 그 여자 눈이 떠올라서. 과연 그 여자는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이었을까? 아직도 의문이야. 콜청자들 생각은 어때? 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귀신에 대한 좀 무서운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